오늘 특별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애국이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세금 내는 일.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 또는 성실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외국에 지금 살고 계신다면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에 교포로 살고 계신다면 애국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국가로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손색 없는, 그래서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는 분이 바로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헌신과 희생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요. 특히 오늘 이 방송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 보고 계신다면 우리 전체 시청자 중에 한 3% 이상이 북미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데요. 꼭 좀 끝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자,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닙니다. 이제 과찬보다는 예.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전해드려야 하는데 네. 오늘 이제 이 인터뷰를 준비한 것은 미국 대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정확하게 예측도 하셨고 지금 뭐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윤석열 탄핵 반대에 동참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뭐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뭐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상황. 누구보다도 미국 현지의 정치권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이어서 인터뷰는 저희들 스피스뿐만이 아니고 매불쇼, MBC 이런 데 계속 방송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최강철 대표가 어떤 분이길래 왜 이렇게 민주참여포럼 KPAC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라는 이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돈이 어떻게 그러면은 모이는 것이 그 돈을 쓰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비로 하는 것인지 이 단체의 성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앞으로 이 단체가 얼마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지를 좀 상세하게 좀 듣고 싶어서 이런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강철 회장님을 통해서 KPAC이라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누구신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저는 2000년 초에 네. 미국의 경영대학원 MBA의 수학차 오클라호마 주립대를 갔고요. 네. 졸업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미국에 눌려앉게 된 이런 자연스럽게 미주 동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미국 회사를 잠깐 다녔다가 거기서 신분 영주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차렸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우리 회사가 있고 저희 회사는 대만과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네. 그래서 OEM 생산해서 미국에 또 판매도 하고 한국에서 물건도 가져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우리가 기업 활동 각자 내 가족과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사람은 우리 조국 또 우리 이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국의 분단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80년 분단의 해를 맞고 있고요. 한국전쟁 75년이라 이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갖고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성경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게가 아니라 그 어떤 미션, 하늘이 주신 미션, 또 우리 민족의 미션, 그게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갖고 오는 거다. 근데 마침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좋건 싫건 간에 핵심 당사자국이 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시민, 모범적인 시민이요, 당당한 납세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KPAC이라는 단체를 10여 년 전에, 만 8년 전에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펙이라는 단체에 대한 내용 이제 네. 전에 이제 우리 최강철 대표는 대학을 이제 경희대 졸업하신 거죠? 예, 학부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경영대학원 유학을 MBA를 가셨다가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영주권자시고 지금은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시고 예. 그러면 자제분들도 다 미국에 이제 그렇습니다. 태어나신 제가 처음에 갈 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예. 사실 3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오려는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게 됐는데 아, 미국에 남아 있는 것도 다 하늘의 뜻이 있구나.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평화를 위해 써라. 그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 회장님이 미국으로 가셨고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는데 그 사업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케이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케이펙이라는 단체는 영리 단체가 아니죠. 케이펙은 철저한 정의, 공정, 평화, 예. 정의, 공정, 민주, 참여,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예. 보편 가치로 예. 보수 진보를 갈라치지 않고요. 우리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또 미주 한인 정치력 향상을 네. 꾀하는 그런 대중적인 유권자 비영리 단체입니다. 자, 유권자 비영리 단체면 이제 미국 동포든 미국 시민권자든 네. 주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한민족이 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죠. 그러면요. 예.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이 지난 뭐 좀 부끄럽지만 지난 한 10여 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한 1,000여 명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 예. 방송을 하는 것도 이제 미국 그리고 캐나다 우리 북미 지역에서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서 제가 스픽스가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하건데 케이펙의 회원으로 좀 가입해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돕는 길이 있다면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케이펙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했습니다. 자,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라고 하면은 네. 요걸 우리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이게 한국이 이름은 사실은 미주 예. 민주 참여 포럼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제 명명돼 이름을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해석으로 보면 이제 미주 공공참여포럼이다. 공공활동위원회, 공공활동위원회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요. 예.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적으로 공적 활동을 하는 위원회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예. 자, 좀 더 이해를 쉽게 여러분들께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에이펙하고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 네. AIPAC라는 단체가 예. 실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에이펙은 이제 한국 국민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태극기 집회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죠. 성조기를 들고 유대기를 들고 와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뜻이냐면 미국이 가장 초강대국인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의 그 중요 영향력의 30%는 미국 인구가 3억 3천인데 유대계가 인구가 한 650만 명 되는데 인구는 사실은 뭐 2점 몇 프로 정도뿐이 되지 않지만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30%, 40%, 50%가 넘어요. 특히 미 정계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K-팩도 APEC이라는 이름,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어페어 커미티인데 거기는요. 네. 그래서 APEC에 모이는 그런 어떤 정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분열된 사실 사회예요. 네. 극보수부터 극진보까지. 또 종교 색채도 완전히 틀리고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12지파가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나라를 잃었던 그런 어떤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유대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인데 그 복잡한 나라지고 분열된 나라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미 의회를 움직였고 미 행정부를 움직이고 미 정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반도 평화 이슈는 절대로 진보의 소유물, 보수는 배척해야 될 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분단을 극복해야지 우리 자손, 후손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의 분단 문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탄핵의 문제, 이 문제로 벌어지는 수많은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대결의 양상 이게 극복되고요. 그래야지만이 또한 각 기업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명명되는
기업들이 사실 다 돈을 빌려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다 해외에서 큰 자금들을 벌어와야 되는데 코리아라는 이 위험 요소 때문에 안보적인 국방의 위험 요소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우리는 이어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는 한반도 평화에 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에 그러니까 함께 힘써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반도 이제 평화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 결국 경제의 문제 그리고 네. 그 평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훨씬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에이펙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떤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체이듯이 케이펙은 10년 동안 이런 일에 이제 매진을 해왔고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지금 그러면은 케이펙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을 네. 케이펙 주도로 다 이제 만들어냈다. 미국 의회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수교에 대한 것들 포함해서 종전 체제를 이제 평화 체제로 바꾸어낸다 이런까지 하셨는데 자,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 80년대 대학을 다니셨죠. 예, 저는 84학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가셔서 사업을 해서 성공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마음의 빚을 좀 가지고 있던 것을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난 뒤에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똑같이 우리 80년대 그 60항쟁 때 예. 저 대학생활 내내 법대를 갔지만 공부를 열심히는 했지만 또 예. 그때 상황에 엄중한 대한민국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었고요. 또 우리 60항쟁까지 동참했던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도 그때 뭐 더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걸 다 얘기 드리기 예. 그렇고 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10여 년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네. 만 39살, 만 38에 이제 도미를 해서 유학을 한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저가 이제 결혼이 33주년인데 예, 예. 이제 결혼 생활이 미국에서가 훨씬 더 길은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를 차리고 미 전역을 다니면서 레드아이 출장 간다 그래요. 저는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데 예. 뉴욕과 버지니아와 시카고와 플로리다 다 다니면서 이 거래처를 개척했고요. 예. 그래서 제 하는 일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런 거래처를 개척해서 회사를 기둥이 됐고 그렇게 거의 10몇 년을 일해서 한 가운데 이제 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조국의 당면한 문제 해결, 네. 평화의 문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자, 케이펙은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케이펙은 말씀드렸듯이 항상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예. 통합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내는 건데요. 초창기의 케이펙은 특히 저는 이제 이산가족 2세입니다. 네. 제 아버님은 황해도, 저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이산의 슬픔 때문에 엊그저께 설 명절이었지만은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저희가 모르겠지만 이산가족 1세대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2세, 3세들 그게 해외까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의원님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셔먼의원부터 뭐 많은 연방의원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예. 또 뭐 법안 이런 것들이 뭐 케이펙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단체들이 함께 노력을 했어요. 또 상원 하원 의원들이 노력해 줬고요. 그런데 그게 통과하더라도 사실은 근본적인 상호 신뢰, 북한과 미국과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신뢰, 서로 쳐들어가지 않고 서로 절대 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없는 한 이게 진척이 힘들다는 걸 깨달았고 그 속에서 이제 일이 시작했는데 케이펙은 그런 걸 위해서 처음에 포럼을 많이 열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걸 교육하기 위한 포럼, 내부 포럼, 그리고 연방의원님들과 이산가족 문제,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문제에 대한 그 간담회를 시작하고 또 저희의 뜻을 함께 해준 분들은 더 자연스럽게 유권자로서 후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연방의원들을 만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많은 아마 미주 동포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의원들은 자기의 유권자 그리고 자기의 그 의정활동을 후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귀를 열고 듣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적극성, 네. 참여하는 정신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2017년에 우리가 16년에 시작해서 17년에 공식 창립을 해서 이어오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일들을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과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연방의회에 CAPAC, KPAC이라는 그러니까 Congressional American Pacific Island Caucus라는 연방의원 63분이 들어가 계신 커커스의 의장님을 또 주디추 의원님이라고요. 예. 하고 해서 거기 주최로 북한 포럼을 열고 예. 또 그 다음 날 브레이 셔먼 의원과 앤디 김 또 주디추 의원이 함께해서 개성공단 연방의회 설명회를 열었고요. 예. 굉장히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연방에서 할 수 있겠냐라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나중에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간절한 마음 또 유권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그걸 관철을 시켰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런 평화운동 그리고 인권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2020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이 세계 초강대국의 의료 선진국의 이런 미국이 그때 당시 N95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네. 예. 그 스탠포드 대학, UCLA 대학 병원 의사들이 데모할 정도로 마스크를 달라고 그렇게 아주 그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간절했던 것이 N95 마스크를 얻어서 갖다 주는 건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때 당시에 한 미의료진 마스크 보내기 운동 예. 캠페인을 벌려서 고펀드.com하고 함께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한 30만 불 이상의 가치의 마스크를 해서 뉴욕 주에도 보내고요. UCLA 대학 병원에도 보내고 또 스탠포드 대학도 보내고요. 또 홈리스 센터들 LA에 보내고 또 가난한 지역의 흑인 병원에도 보내고 하면서 UCLA로부터는 뭐 굉장히 큰 감사의 말씀, 눈물의 감사의 말씀. 거기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KPAC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뭐 내셀 필요는 없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인들이 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어려울 때 비춰주는 거에서 눈물이 나온다. 네. 라는 감사의 편지를 받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그 쿠오모 주지사, 뉴욕 주지사로부터 또 한인들의 감사하다는 그러한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어서 그때 당시 북한 동포들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당국은 코로나가 없다고 거부했지만은 네. 사실 뭐 국제적인 그 평가로는 엄청난 그 이 데미지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 동포 의료용품 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벌려서 아마 그 사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드렸는데 유니세프를 통해서 그래도 그때 한 6만 불 정도니까 1억을 좀 못 모았는데 네. 그래도 150분, 160분 정도가 참여하셔가지고 모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활동을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네. 대한민국 정부가 좀 도와줬다든지 또는 뭐 네. 미국에도 우리 한국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이 예. 있고 한데 혹시 한국 정부에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함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예. 그런 말씀을 저도 들어요. 저희가 한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예. 이게 아마 극우든 뭐 어떤 그냥 시기든 아니면 정말 모함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원을 받고 이걸 한다. 또 대표도 KPAC에서 월급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저부터 우리 이사장님, 요세미티에서 큰 리조트를 하시는 우리 최규현 유선 이사장님, 또 부이사장님, 또 주정혜 부이사장님, 또 많은 이사님들, 지역 대표님들이 다 자기 경비를 내고 오히려 이사회비를 내고 많은 도네이션을 내면서 네. 자체적으로 움직이고요. 예. 한국 정부든 한국 정부 기관이든 어디로부터 단 1달러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받으면 안 순수한 된다는 의미는 정부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예. 그건 순수한 민간 비영리 유권자 평화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없죠. 미국 법상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그거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법을 해석하기에 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포럼이나 컨퍼런스 이런 거는 괜찮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 의견들도 저희가 받지 않고 우리 활동 전체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뭐 저도 기업을 하니까 우리 미국의 기업에서 도네이션 할 수 있고요. 네. 개인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사님들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미 전역에. 또 네. 각 지역 한 15개 되는 지역의 대표님들이 계셔서 그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뭐 10,000불, 20,000불, 50,000불, 1,000불, 100불 이렇게 다 모으셔서, 예를 들면 작년 5월 또 재작년 11월에 우리가 워싱턴 DC에서 300명, 뭐 400명이 모은 대단히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한반도 평화 포럼을 연방위원들을 초대해서 대규모로 할 때 예산이 한 30만 불, 40만 불 들어요. 3, 40만 불. 그럼 뭐 한 3억, 뭐 한 4억 정도 든다고 보면은 전체 다 우리가 자체 도네이션. 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도네이션 자체 후원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KPEC은 자체 일하는 사무국장 외에는 월급을 받거나 보수를 받는 분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시스템으로 가져가려면 저희들도 숙제가 뭐 10불, 100불 이렇게 소규모 내는 이런 회원들의 힘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발전이지요. 네. 이게 저나 우리 이사님들 몇십 분의 힘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도 대표님께서, 저도 처음이에요. 난 대표님 같은 분도 처음 봐요. 저도 이거를 10년 하지만 이렇게 돕겠다고 앞서서 알려주겠다고 한 분들 처음 봤어요. 제가 돕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면서 돕는 거는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특히나 이제 미주 지역에서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아마 한 10,000분 정도는 보실 텐데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한 10,000분 정도 보시면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KPEC 회원 가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제 이제 지금 화면에 지금 뭐 회원 가입은 저희들 댓글창에 지금 뜨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KPEC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싶은 분은 또 QR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역별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회원 가입을 통해서 조금씩 기부를 해주시면 KPEC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사실 아시면서 홍보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를 소개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이산 이제 가족 관련된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북한 포럼을 열었고, 그리고 개성공단 설명회를 했고, 코로나 시절에는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또는 북한을 위해서 의료 지원까지 네. 했다라고 하면 실제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래도 뜻이 모이면 이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항상 돈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외부적인 장애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의 예.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분단된 조국도 우리가 뚫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대표님 지금 소개해 주셨으니까 왜 KPEC 활동이 중요한지, 예, 예. KPEC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KPEC에 소속이 안 돼도 되지만 왜 각 지역의 활동이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APEC을 잘 모르셔서 그럴 것 같아요. APEC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이스라엘 분들이 한 800만, 900만 정도 거주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를 길게 하기는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많은 동유럽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만 명, 700만 명.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본토를 지키는 모든 힘은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씀하신 많은 보수, 진보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뭉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APEC에 회원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650만, 700만 명으로 보면 인구가 좀 늘었을 테니까 네. 30만 회원이 있고 회비를 내는 회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된대요. 네. APEC의 회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연방의원을 후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연방의원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미국의 연방의원이 상원 100명, 하원 435명 중에서 APEC 대회를 하면 미 연방의원의 4분의 3 이상이 그 APEC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예.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미동맹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미국한테 훨씬 더 중요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모든 기술, 반도체, IT 모든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하는 거는 그런 관계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예도 있어요. 한국에 주미대사가 발령이 나서 오면은 파티를 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 몇 명의 미 연방의원이 참여해서 축하해 줄 것 같아요. 네. 손에 꼽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아주 젊은 대사가 미국에 발령나면 100명 이상이 모인대요. 100명 이상이 모인다.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은 한국이요, 사실은 뭐 이런데 그게 바로 미국에서 조국을 위해서 힘쓰는 목소리를 내는 유대계, 주이시 아메리칸의 힘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그런 연방의원을 돕는 분들이 거의 각 지역에서 돕는 분들이 몇만 명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K-팩 운동도 네. 제 대표가 중심이 되고 본부가 중심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각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 미국의 각 지역, 도시에서 거기에서 연방의원들을 컨택하고 미팅을 갖고 연방을 후원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 가치인 거를 일으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도 하고 싶었던 120 몇 년 전에. 근데 계속 실패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를 K-팩이 지금 조금 보여줬다. 그리고 이 K-팩의 활동은 단순히 K-팩으로만 멈추면 그건 또 하나의 그냥 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많은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그걸 하려고 그래도 K-팩이 튼튼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15군데 지역 대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그 지역 대표님들하고 지역의 회원으로서 같이 해주고 없는 지역은 또 대표까지도 해줄 수 있는 어떤 리더십과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즉각적으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각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고단하게 열심히 일해 나가지만 이민생활 속에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을 보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걱정하는데 그 걱정 속에서 실천하면서 걱정해야 돼요. 실천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이펙이라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30만 회원에 그리고 5% 정도 되는 또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회원이고 또 한 2% 정도는 아니요. 회비를 내고 있다. 3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회비를 내는 회원이고. 그러니까 관심 갖고 회원이라고 가입된 사람은 예. 한 30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회비를 낸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은 연방의원을 후원하고요. 에이펙이 매해 벚꽃 필 때 예. 안타깝게 워싱턴 DC 세계 정치의 심장부 워싱턴 DC에 일본 공공외교의 힘이 아주 그냥 드리워져 있어요. 예, 거기에 예. 대한 벚꽃 알잖아요. 예, 예. 워싱턴 벚꽃 유명하거든요. 예. 어쨌든 너무 아름답게 그걸 일본이 해놓은 건데 어쨌든 벚꽃이 필 때 3, 4월에 에이펙 대회를 열어요. 예. 그럼 거기에 막 2만 명씩 모이는데 네. 그 대회에 미 연방의원 4분의 3 이상이 참여를 하고 또 유력 대권 대통령 후보들 또 현직 대통령 뭐 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막 찾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 영향이 있는 이제 에이펙이 모델이 있고 예. K펙은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죽기 살기로 뛰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지금도 이만큼인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키워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참여해서 함께 활동하기를 진심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미국에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K펙은 지부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주요 도시 어디 LA, 뉴욕, 예. 워싱턴 DC, 아틀란타, 뭐 덴버, 시애틀 이런 지역별로 있고요. 주도에는 주로 다 있습니까? 있는데 아직 뭐 갈 길은 멉니다. 아직 예. 그래서 대표님들도 있고 아주 잘 되는 지역들도 그러니까 있고. 오늘 이제 방송 하시는 예. 김에 우리가 보통 미국은 네. 이제 50개 주 중에서 주도인데도 이게 꼭 K펙 지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을 몇 개 좀 꼽아주시면 지금 전화번호도 여러분 안내 이렇게 해드리는데 직접 연락해서 또 지부 결성도 하고 회원도 모집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대표님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정말 우리
그러니까 없는 지역에 대표까지 맡아줄 지역 대표까지 예. 맡아줄 분이 있고 또 리더가 생긴다면 뭐 천군만마를 얻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미국 정치를 보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각 50개 주에 선거인단 선거를 하고 또 하원도 이렇게 뽑지만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미주 한인들의 이민을 가 있는 지역은 한정돼 있는 거 보이시죠? 딱 네, 어디로 예. 생각나세요? LA, 예. 뉴욕,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뭐 애난데일, 메릴랜드 그쪽, 예. 또 텍사스에 좀 요새 많이 가시고요. 예. 뭐 시카고, 시애틀 이런 게 있는데 안 가 계시 한국인들이 많이 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활성화 안 된 중소 도시들이 있죠. 특히 중부 막 미드웨스트 지역, 중부 지역. 근데 그런 지역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박빙 승부를 맞습니다. 늘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촛박빙 승부에다가 또 공화당이 강한 데인데 예. 그런 데들은 아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지 왜 한반도에서 정전이 돼야 돼 이런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연방의원들을 만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LA는 워낙 한인들이 많고 뉴욕도 많으니까 그 연방의원들 의뢰 저희 수많은 한인들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장 가치를 막 높여버리는데 사실은 중부의 예를 들면 오클라호마다 저기 노스다코다다 한인들이 없다 보니까 가서 만나자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주 한인 우리 동포들이 네. 한 250만 정도 250, 260만까지 260만이고 자 그러면은 260만 명 중에서 실제로 그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네. 여전히 한국과 연결되면서 한국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 이런 분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저는 이제, 260만 중에서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거는 꼭 미주뿐만이 아니라 또 보수 진보를 나누지도 않고요. 해외에 있는 820만 동포는 다 이국자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미국화되어 가지고 한국에 아예 관심 없는 미국만 나눠보면요. 미국은요. 예. 이민자의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회 연방의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통령도 다 자기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지나치게 외국에 도움 주는 뭐 스파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은 안 되지만 정말 자기가 모국 마더랜드의 뿌리와 미국을 좋은 관계로 연결시키는 거는 미국이 권장해야 될 일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어려운 얘기해서 지금은 외교가 전통 외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공 외교의 시대인데 이것도 현재 한국의 외교부나 뭐 학자들은 그냥 공공 외교 그러니까 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상만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더 넘어가서 신공공 외교의 시대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공공 외교 그러니까 뭐 이런 외교 국반 이익에 대한 외교가 아니라 가치, 문화, 민주주의, 평화 또 이런 그 나눔, 체러티, 인도주의 이런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그 주체가 동포들이 주체가 되면 최고의 파워가 나와요. 네. 왜냐? 그거는 내 출신국, 대한민국과 주재국, 내가 주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제도와 철학과 정치 모든 거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외교관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외교관보다 더 파워풀한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신공공에게 핵심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동포들이다. 그 동포들이 그 애국심을 살리고 적극적인 열정을 갖고 또 공부도 더 하고 그 주재국의 정치도 시스템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팩도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미국의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하고 투표하고 인발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워가 생긴다.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 동포 여러분, 최강철 회장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회원 가입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원 있고요. 일반 회원도 있고 후원하는 방식도 있는데 꼭 KPEC이라는 데가 무엇인지 지금 저희들이 댓글창으로도 나가고 그리고 제가 후원할 수 있는 지금 QR코드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은 미국에 계신 분이 네. 회원이 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웹사이트가 kpac.net이라고 KAPACNET가 있는데 거기 들어와 보시면 거기에 뭐 후원하는 링크, 도네이시라는 링크도 있지만 거기에 또 이제
회원가입 그런 이메일 쓰는데 저희가 지금 깨달았는데 예. 한국은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예. 복잡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PD님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한국과 미국 또 이메일을 좀 거기다 적어드렸어요. 자, 지금 이제 뜨는 QR 코드는 후원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실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QR 코드를 보고 꼭 후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참여포럼 KPEC에 직접 저렇게 이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예, 참여해 거고 주시면은 또 저기 가면 전화번호까지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PD님께 예. 미국에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예. 한국에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메일까지 이렇게 이메일까지 다 드렸습니다. 예. 공개를 저희들이 해놓을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미국에 계신 분들 특히 뉴욕, LA와 같은 대도시도 중요하지만 중소도시에 계시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계신 우리 교포 여러분들이라면 스픽스가 강력하게 후원하고 보증하는 미주민주 참여 포럼의 회원으로 활동을 좀 하시면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미국에 있던 특파원들하고 저녁 모임을 하고 계실 때 잠깐 참여해서 예.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야, 정말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데 질문 또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역시 이제 그걸 통해서 애국하는 것이 곧 내가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또 느낌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또 미국에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 전 대표님께서 나중에 그분들을 좀 또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아주 기회가 훌륭하신 있으면 분들이 좋겠습니다. 많은데요. 예. 저희 최규선 이사장님은 요세미티에서 엄청난 큰 리조트를 하세요. 예. 만약에 요세미티 방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아주 이사장님이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부이사장님은 또 워싱턴 D.C.에서 계신 우리 주정의 부이사장님 포함해서 또 많은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로는 우리 뉴욕의 김도영 대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이고요. 또 우리 법률위원장님이 뉴욕에 계신 박동규 변호사님이라고 아주 뭐 너무나 뛰어난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뛰어나고 미국 정치에도 해맑은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워싱턴 D.C.에 우리 이유진 대표님 계시고 또 이기창 또 우리 수석 부회장님 우리 곧 워싱턴 D.C.로 저희가 참 사무실을 개소합니다. 네, 예. 8년 만에 드디어 워싱턴 D.C.로 이제 2월 말경에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훨씬 더 이게 활력 있는 활동이 예상되고요. 또 뭐 시애틀에 우리 박성계 대표님, 또 유성현 이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LA에 뭐 박갑식 이사님, 김현일 이사님, 오연 박사님 이런 분들은 직업들이 예를 들면 수의사시고 또 어떤 분은 페인터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병원 원장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또 달라스에 우리 김원영 회장님, 평통 회장님도 하셨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탄압을 받았지만 절대 굽하지 않으시고 종전과 평화운동을 함께 하신 우리 김원영 회장님 변호사시고요. 수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또 아까 말씀을 깜짝 놓쳤는데 우리 캐나다에도 다 지부가 있고요. 네, 우리 예. 장은숙 우리 또 대표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심히 임하시고 계시고 아주 액티브하셔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단체를 이끄시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최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거명됐던 여러 이사님이나 이사장님 또는 부이사장님 이런 분들 이번 스픽스에서 인터뷰하는 내용 보시고 더 자긍심을 가지고 주위에 열심히 회원들 좀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미주민주 참여 포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KPEC 회원으로 꼭 좀 가입을 해 주십사.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돕는 길은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주민주 참여 포럼 회원이 되는 것이다. 네. 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십니까? 내가 몇 분만 더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 또 장선명 또 영상위원장 MBC 출신이신데 원래 큰 상 받으면 이렇게 소개 다 하시는데 어쨌든 네. 읽어 주십시오. 오늘 그러면은 네. 저희들 예. 그리고 우리 박미셸 또 우리 워싱턴 사람 사는 세상 예. 대표기도 하시고 우리 이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워싱턴 D.C.에 우리 이경우 이사님, 또 우리 나영은 이사님, 또 김광식 이사님,
기왕 말씀하실 때 쭉 네. 해주십시오. 왜냐면 혹시 빼고 나면 또 섭섭해질 수도 있기 그리고 때문에. 더 많아 또 우리 임원님들이 더 많은데 예.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우리 임원님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사 임원님 해서 한 40분 정도가 정말 예. 집중적으로 활성화하시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이번 방송 통해서 저희가 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대도시 위주로는 아직 돼 있어서 예. 예를 들면 중소도시들 또는 한국인들이 많이 안 살고 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중부 또 미드웨스트 지역 이런 쪽에서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그쪽에서 리더로서 또 사람들 함께 모으셔서 연방위원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다면 아마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값진 그런 하나의 성취를 이렇게 맛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서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해주고 계신데 그 댓글 일일이 최강철 회장님 또는 주변 지인들이 함께 체크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또 캐나다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꼭 연락을 해서 정말로 귀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내주는 케이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언제 미국 돌아가십니까? 이제 한 5일 정도 후에 5일 정도 예. 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네. 미국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활동하시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한 72시간 정도 되어야 최강철 대표의 일정을 다 소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삐 움직이시는데 이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쪽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한 분을 통해서 또 3분, 5분, 10분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네. 더 열심히 다니시면서 케이팩과 관련된 활동 왕성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케이팩뿐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우리 동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에이펙이 어떻게 하고 있더냐. 자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단체가 갈갈이 찢어져서 정말 죽일 듯이 싸우지만 미국에서만큼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다른 얘기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모국을 위해서 뛰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출발했던 수없이 많은 단체가 미국에 있지만 그 단체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가장 모범적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케이팩이 될 테고 다른 단체하고도 유대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광고 겸 우리 네. 케이팩의 올해 주요 행사만 말씀드리면요. 이제 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2월 26일 날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됩니다. 거기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가 캐피탈 힐 미 연방의사당 앞에서 있고요. 2월 26일 날 또 같은 날 우리 케이팩 워싱턴 DC 역사적인 개소식이 사무실 개소식이 있고요. 또 4월 달에는 4월 27일 날 작년부터 우리가 워싱턴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코리아 피스 골프 토너먼트를 엽니다. 네. 한반도 평화 골프 대회를 여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많은 뭐 연방 뭐 보좌관들, 싱크탱크 많은 분들을 초대할 거고요. 또 한인 뭐 특파원, 또 지상사 많은 분들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7월 달에 미 연방 의회 내에서 정전 72주년, 우리 한국전 발발 75주년, 남북 분단 해방 80주년을 기념해서 한반도 평화가 빨리 오라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미 연방의회 한반도 평화 포럼을 미 연방의원들이 주관해서 열고요. 그리고 9월 말 10월에는 아마 한국이 될 것 같은데 케이팩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동안은 요세미티에서 2번을 진행했고 또 시애틀에서 진행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한국에서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때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혹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친지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 이 단체 가입해서 활동 좀 하라고. 왜냐하면 이 정도 네트워크 같으면 대한민국 발전에도 여러분들의 사회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단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미국에 있는 케이팩, 한국 지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좀 제쳐놓고. 예, 오늘 박기태 대표님하고 윤은주 박사님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다음에 따로 모시고 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케이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활동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인터뷰였는데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128만 명 넘었었는데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응원 그리고 격려 잊지 않고 좋은 방송으로 저희들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